대법원 2015년 6월 11일 선고 2014-231913 판결입니다. 주의적 피고에 대한 주의적 예비적 청구 중 주의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결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처음에는 주의적 피고에 대한 주의적 예비적 청구만 하였다가 청구를 결합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이 경우 주의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정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이러한 법리는 주의적 피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주의적 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 것입니다. 지금 대상 판결의 이런 쟁점은 이미 앞에 이 대상 판결 앞에서의 판례 등에 있어서 판시됐던 내용이 여기에서 복합적으로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사안이 좀 복잡합니다. 원고가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을 주의적 피고로 하여 소송을 냈고, 도중에 예비적 피고로서 그 어떤 구급센터를 추가한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도 의료원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추가적으로 무슨 구급센터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한 이런 사안입니다. 좀 더 사안을 다시 보고 나서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은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경기도 의료원을 상대로 그 운영의 수원병원이 응급구조사, 그러니까 원고는 어떤 사망자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에 무슨 입원을 했다가 뭔가 이제 상황이 다급해져서 좀 더 어떤 정확한 병원으로 이송을 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수원병원이 응급구조사라는 이런 사람들이 탑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탑승 없이 망인을 이송한 이 사건 구급차의 운영자가 수원병원, 경기도 의료원이 운영하는 수원병원, 그래서 경기도 의료원을 상대로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라고 주장하며 응급의료법 48조 위반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만을 하였다가 준비서면을 통하여 수원병원이 이 사건 구급차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원병원 의료진에게는 응급구조사의 탑승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구급차로 망인을 이송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응급의료법 11조 2항 위반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시 앞에 그림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적으로 48조 경기도 의료원의 이제 수원병원에서 발생한 사고, 이송 과정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48조 응급의료법에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한 채 이송된 것을 주의적으로, 그러다가 이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것입니다. 11조 2항, 아마 이제 그 운영한 주체가 수원병원이 아닌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다툼이 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송을 함에 있어서 응급 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어떤 의료기구와 어떤 인력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예비적 청구를, 주의적 청구를 내세웠다가 도중에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라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응급의료법 11조 2항 위반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였다라는 게 일단 그 그림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 사안입니다. 한편 더 나아가서 원고는 수원병원이 이 사건 구급차의 운영자가 아니라면 수원병원과 특수구급차 임대계약을 체결한 피고 구급센터가 이 사건 구급차의 운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경기도 의료원에 대한 주의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응급의료법 48조 위반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1심에서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것을 피고 구급센터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앞에 그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의적 피고인 경기도 의료원에 대해서 주의적으로 응급의료법 48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 예비적으로 응급의료법 11조 2항의 응급 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 제공 의무 불이행을 예비적 청구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판시에서 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볼 때 이 주의적 예비적 청구는 선택적 병합인데 원고의 의사에 따라서 순위를 붙여서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실제는 선택적 병합이지만 의사에 따른 주의적 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판시도 나옵니다. 한편 이에 더하여 1심에 있어서 그 구급차의 운용자가 경기도 의료원 내지는 수원병원이 아니라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 구급센터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여 48조 응급구조사 탑승 위반, 그래서 주의적 피고에 대한 이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이 48조가 마찬가지 지금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주의적 피고에 대한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의 이 청구는 양립이 불가능한 청구입니다. 한편 주의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11조 2항 위반은 예비적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48조 위반과는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상 판결은 양립이 가능하고 이것은 통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이제 판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설명드린 바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도 이미 설명드린 바 있는 사안입니다. 피고 경기도 의료원에 대한 각 청구는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것을 주의적 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경기도 의료원에 대한 주의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한편 피고 경기도 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통상 공동소송 관계이다 라고 본 겁니다. 다시 그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주의적 피고의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실질적으로는 선택적 병합인데 원고가 주의적 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인 청구로 하였다. 그 다음에 주의적 피고에 대한 주의적 48조 위반과 예비적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48조 위반은 양립 불가능한 청구이다. 그 다음에 주의적 피고의 예비적 청구인 11조 2항 위반과 예비적 피고에 대한 48조 위반은 양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은 통상 공동소송 관계이다. 그러니까 주의적 피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따른 주의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의 이 48조 위반은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공동소송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은 주의적 피고에 대한 주의적 예비적 청구 중 주의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달라는 취지로 결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봤고, 제1심이 피고 구급센터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한 것이 적고 여부는 1심에서 예비적 피고를 추가한 것은 70조 예비적 선택적 규정에 따라서 68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니까 적극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고 경기도 의료원에 대한 주의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피고 경기도 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모아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정 적극적으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법리는 주의적 피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주의적 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 이런 대상 판결이 그런 판례입니다. 참조 주문은 70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으로서 67조 내지 69조를 준용한다. 그 다음에 68조에 있어서 1심에 있어서 당사자가 추가되는 형태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규정의 그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응급의료법 48조는 구급차 등의 운영자는 이제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응급의료법 11조에 보면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이제 이송할 때 보내는 병원의 장은 의료기구와 인력을 이송에 필요한 그런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전제 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판시에 담겨 있는데요. 이 판시를 의한 이미 판례에 나타났던 전제 법리가 다시 이 대상 판결에도 그대로 판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70조 1항 본문이 규정하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를 반드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모든 청구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주의적 피고에 대한 주의적 예비적 청구 중 주의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주의적 피고에 대한 주의적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앞에 그렇게 해석하면서 두 번째 단락의 그런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의적 피고에 대한 주의적 예비적 청구만을 하였다가 청구 중 주의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기 위해서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도 민사소송법 70조 1항에 따라서 68조 준용이 되면서 가능하다. 이 경우 주의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주의적 피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주의적 예비적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판시입니다. 대상 판결은 피고 경기도 의료원에 대한 각 청구는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것을 원고가 주의적 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경기도 의료원에 대한 주의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한편 피고 경기도 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이번에는 예비적 청구 바로 앞문장은 주의적 청구입니다. 그래서 주의적 청구와 이번은 예비적 청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제1심이 피고 구급센터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적법하고 피고 경기도 의료원에 대한 주의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피고 경기도 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원심 판결에 의해서는 다소 불비한 게 있지만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경기도 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를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70조 1항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의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